공공주택 사업 주차장 인허가 지연, 세대당 주차 대수 기준 완화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돌파하는 전략. 안녕하세요. 부동산 행정 전문 김무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택 건축 사용 승인 시 주차장 기준 관련하여 종종 지자체와 의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에 발맞춰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신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주택 사업은 국가의 주거 안정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업 현장에서는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차장 완화 특례 조항의 적용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주체 간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수개월간 건축 허가가 보류되는 등 건설업자들의 재정적, 행정적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의 시각에서 이러한 법적 충돌의 본질을 진단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정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1. 법적 딜레마의 본질 특별법 대 지자체 조례 중 뭐가 우선인가? 공공주택 사업 인허가 지연의 핵심은 특별법 우선 원칙을 지자체가 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우회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1.1. 주차장 완화 특례의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특히 전용면적 32 미만의 소형 주택에 대해 일반적인 주택 건설 기준보다 완화된 주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의 경우 조례에 따라 세대당 0.7대 또는 1대 이상의 주차 기준을 요구하지만 특별법상 청년형 임대주택 등은 세대당 0.3대와 같이 현저히 낮은 기준으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별법 우선 원칙 렉스 SPCIALIS DEROGAT LEGI 제너럴리에 따라 일반적인 법률주택법 및 지자체 조례에 우선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진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입니다. 1.2. 지자체 허가 지연의 명분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장기간 보류하는 주된 명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역 주민 민원 우려입니다. 완화된 주차 기준 적용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량권 행사의 문제입니다. 특별법 조항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재량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지역의 주차, 환경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행정행위는 국가 정책 사업의 수행을 위축시키고 행정 절차상의 신속성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건설업자에게 모든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2. 허가 지연, 건설업의 숨통을 조이다. 건축 허가 지연은 단순히 공기 연장을 넘어 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개월간 허가가 보류되면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악재가 발생합니다. 금융 비용 증가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이자 등 각종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시행사의 재정적 부담이 극심해집니다. 공공임대 공급 차질이 발생합니다. LH 등 공공기관과의 매입 약정 일정 및 국가 전체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결국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부도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장기간의 금융 비용 누적과 사업 불확실성은 곧바로 경영, 악화 및 부도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간이 곧 비용이며 법리적 우위를 입증하고 행정기관의 신속한 결정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행정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3. 행정사의 전략적 문제 해결 4단계 로드맵 법적 충돌 상황에서 건설업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절차를 통해 행정기관을 압박하고 법적 명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1.
1단계 근거를 제공하는 의견서의 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안심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닌 법리적 근거와 선례를 제시하는 잘 작성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해당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조직, 생리와 담당 공무원의 성향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행정기관에 수시로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마주하는 행정사 입장에서는 대관 업무에서 이를 기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여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의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특별법 우선의 법리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주차 완화 조항이 일반법주택법 및 조례에 우선하는 특례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위배됨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도적 실질적 보완책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우려하는 주차 민원에 대해 LH와의 약정 내용을 기반으로 한 차량 미소유자 우선 공급 약정 해제 시 강력한 위약금 및 위반, 건축물 등재 조치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대처가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명시하여 행정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해야 합니다. 유사 지자체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예를 들면 수원, 안양, 오산 등에서 동일 법리를 수용하여 특별법 기준에 따른 건축허가를 승인한 선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나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안전한 행정처리 명분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행정절차상의 의무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신속한 처리 및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언급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원 우려만으로 장기간 허가를 보류하는 행위는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제출된 의견서가 논리적이고 구체적일수록 담당 공무원은 법적 검토를 통해 안심하고 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얻게 됩니다. 3.2. 2단계 행정기관을 움직이는 고충민원 제기 압박과 관심 유도의 단계. 의견서 제출 후에도 허가 지연이 계속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허가 보류가 지속된다면 이는 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정행위 또는 소극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상위 기관의 개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자체 감사과 고충민원 신청. 해당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소극 행정 또는 부당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 지자체 감사과에 정식 고충민원을 제기합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상위 관리자의 관심과 압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감사과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권익위의 권고는 지자체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공무원에게 해당 사안이 단순히 업무 하나가 아닌 민원 사건으로 확대되었음을 인지시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됩니다. 3.3. 3단계 최종 해결책 행정심판의 준비 최후의 법적 구제 단계. 만일 장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또는 최종 건축물 사용 승인 준공 승인을 끝내 불허하는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 처분이 됩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불허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진행한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은 전략적 대응이며 추후 행정소송을 전제했을 때 행정기관의 원칙적 입장 파악 및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쉽게 주지 않는 정보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전략적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입증 및 법리 정리. 행정심판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닌
불허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특별법에 의해 무효화되어야 하는 이유, LH와의 약정 및 제도적 보완 장치가 주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됨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계약서, 법규 비교표, 유사 지자체 사례, LH 회신 공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강점, 행정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며 행정청 내부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판단하므로 법리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처분을 신속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재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불허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입증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4. 선례가 보여주는 희망이 이미 존재하는 성공 사례. 일부 지자체들은 위에서 언급한 절차와 유사하게 건설업자 및 LH가 제출한 법리적 의견서와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특별법 우선 원칙을 수용하여 청년형 임대주택에 대한 주차 완화 요건을 인정하고 건축 사용 승인을 신속하게 내어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선례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특별법의 공공 목적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켜주며 해당 사업이 법적 리스크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명확한 벤치마크를 제공합니다. 결국 설득력 있는 법리 제시와 행정기관의 협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5. 결론. 공공주택 사업의 인허가 지연 문제는 단순한 행정처리 지연이 아니라 특별법과 지자체 조례, 그리고 공무원의 재량권이 복잡하게 얽힌 고도의 법적, 행정적 난제입니다. 건설업체는 사업 정상화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견서 작성, 행정 절차법 준수 여부 검토, 고충민원 제기, 그리고 최종적인 행정심판 준비라는 모든 과정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하고 행정기관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명분과 전략적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전문 행정사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과 상황에 맞춘 최적화된 법리, 분석 및 행정 대응 전략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